반갑습니다. 노은윤비 전문가 강신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은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인 김원경 박사가 2019년 6월 비타박스라는 곳에서 출간한 책자입니다. 부제로는 건강 나이를 10년 앞당기는 최강의 근력 운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한국인 근육 박사로서 건강 장수의 비결을 이 책에서 파트 3개로 다양한 운동 실천 방법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자의 하루 10분 근력 운동을 통한 100세 건강 보장의 세계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그 비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목차가 크게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건강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 1장,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 2장, 하루 10분 근력 강화 운동은 건강 장수를 보장한다. 3장, 5대 노년 증후군별 근력 강화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한국인 연구부장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츠쿠바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대학에서 전임 강사를 하였으며 현재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자는 NHK, TBS, 아사히TV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령자를 위한 근력 운동을 소개하였으며 일본에서 매년 50회 이상 근력 강자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상 예방운동, 요실금 예방운동, 근감소증 예방운동에 관련 책자와 실천 운동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건강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한 사례로 일본인들의 우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으며 노년 앞 건강의 박사로 일본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저자는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발로 걸으며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 고령자를 위한 근력 운동을 개발하였고 그 내용을 이 책에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건강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에서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장수시대에 돌입하면서 노인들의 노년 5대 증후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낙상, 요실금, 보행장애, 근감소증, 허약 이 5가지를 노인들의 5대 노년 증후군이라는데 각각의 증상의 원인은 다르지만 이 5개 노년 증후군을 관통하는 공통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근력 감소입니다. 근력 감소가 되면 5대 노년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일본에서는 1990년에서 2000년 초반 고령자 낙상과 골절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저자는 65세 이상 노인 5만 명 이상의 추적조사를 통해서 노화에 관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노인들이 근력 감소를 막을 수가 있다면 장수할 수 있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오랜 경험에 의한 철학이고 저자는 그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은 1장에서는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 크게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본 최고의 근육 박사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건강법.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생활 습관. 자, 책 속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각 국가별로 평균 수명이 들어왔지만 건강 수명은 실제 평균 수명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과 한국만 보더라도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녀 평균 수명 84.5세인데 건강 수명은 74.1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은 83.6세인데 73.1세로 각각 10.4년, 10.5년 정도의 와병 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12년 이상의 와병 생활을 함으로써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년 정도의 건강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연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건강수명의 중요성은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80세 여성인데 한 분은 매일 운동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고 한 분은 80세인데 근력이 약해서 매일 침대 생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100세까지 20년을 산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노년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사례인 이 건강한 노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인들은 무병장수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 무병장수는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2015년도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은 노인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 중 10명 중 6명이 고혈압, 10명 중 3명이 골다공증, 10명 중 2명이 당뇨병으로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WHO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질병의 유무가 일상생활 기능의 자립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경 박사는 넘어지지 않고 자기 발로 걸으며 근력을 유지하고 화장실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자립적인 생활 필수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근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감소증을 막아야 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젊을 때 엄청나게 많았던 근육들이 서서히 줄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고 또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해서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감소증이 벌어지게 되면 크게 4가지의 약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낙상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근감소증이 아닌 환자보다 4.4배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보행기능 장애가 나타나는데 근감소증이 없는 사람보다 5배가 증가하며 허약과 근감소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요실금 발생이 증가하는데 근육이 1kg 줄어들 때마다 남성의 3%, 여성의 8%가 요실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근육 감소가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장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별 근력 감소 현황을 보여주는 이 사진인데 30대와 40대에 이렇게 건장하던 다리가 80대가 되면 급격히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 40대부터 1년에 1%씩 줄어서 80세가 되면 40대 때의 40% 정도 근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 감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저자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 감소를 막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3가지 강조사항을 말씀드리면 운동이란 운을 바꾸는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었더라도 운동을 하면 운이 바뀌고 두 번째 우리가 은퇴하면은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운동은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평생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통해서 건강 나이 10년을 앞당긴다면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건강하고 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감소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근육 감소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면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근력 강화 운동을 어떤 걸 하면 좋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일 간의 큰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2007년도부터 꾸준히 이런 근육 감소 운동을 정부에서 실천함으로써 2007년도에 65세에서 69세였던 노인들이 10년 뒤 실제로 나이가 10살이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근력이 늘어나고 보행 속도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매스컴에서 10년 더 젊어진 일본이라고 해서 크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방치하기 때문에 나이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장수를 지키는 5가지 생활습관만 잘 지켜도 저자는 건강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버스를 기다리며 손가락 마디를 굽힘으로써 악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앉으며 무릎에 수건을 끼고 조임으로써 괄약근을 키우고 요실금을 방지하고 케겔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TV를 보다 광고가 나오면 무릎을 쭉 펴므로써 대퇴사두근이나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경사가 나오면 오히려 빨리 걷기 구간이라 생각해서 근육 강화를 하고 서서 일할 때도 예를 들어서 설거지할 때 양치질 할 때 약간 구부려서
무릎의 하중을 줄이고 하체를 강화시킴으로써 생활습관으로 6분에서 10분 이상 충분히 근력 운동을 통해서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하루 10분 근력 강화 운동은 건강 장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제목으로는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운동 개념이 필요하다. 노년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근력은 따로 있다. 하루 10분 노년 증후군 예방하는 전신 근력 강화 운동. 바른 자세는 근력을 강화시킨다. 자, 책 속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노년 증후군 예방에 필요한 표적 근육,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근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저자가 강조하는 표적 근육 세 가지를 보면은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모든 근력의 기본이 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엉덩이 근육은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의 둔근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경골근이라든지 아니면 걷기를 위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송요근이라든지 힘찬 활동을 위해서는 복근이라든지 상체를 위해서는 대흉근이라든지 바른 자세를 위해서는 척추기립근, 이런 각각의 근육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3대 근육인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둔근, 그 다음에 하퇴 삼두근에 대해서 키우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근력 강화 운동 효과를 2배 높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느 부위에 근력 강화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강화해야 될 부위의 우선순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사람, 요실금 있는 사람,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 등에 따라서 먼저 강화해야 될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주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고령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것,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금 힘든 정도에서 멈추도록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생활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력 강화 운동과 병행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걷기만 해서는 근력의 감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한 결과 6년 동안 걷기만 한 사람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근력이 25%가 주고 수직 뛰는 능력이 20%가 주면서 또 심장 능력도 약 15%가 주는, 실적으로 근력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강화 운동 10분과 걷기 운동 10분을 이렇게 병행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맞는 강제 환경,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다든지 식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 환경을 설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데, 간단하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신 근력 강화 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근력 강화 운동에서 첫 번째는 발 뒤꿈치 들어 올렸다 내리기입니다. 발 뒤꿈치 들어 올렸다 내리기는 실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선 상태에서 벽을 짚거나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약 발꿈치를 올려서 2, 3초 정지하고 10cm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쪽 다리 들어 올려 발목 터치하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짚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사회 양발로 반복해서 3세트를 반복해서 복근과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책자를 통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자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와 바르게 서는 자세를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앉을 때는 등은 펴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닿도록 하고 가슴은 펴고 허리 허벅지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좌식 생활을 하루에 8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이 앉는 자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서는 자세도 중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은 당기고 가슴은 펴고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뻗는 이런 바르게 서는 자세를 강조하는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잘 실천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앉고 서는 자세를 꾸준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파트 3에서는 5대 노년 증후군별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파트로는 노년 증후군 예방 준비 운동, 허약,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근감소증, 노년 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 낙상, 넘어질까봐 안 걷고 안 걸어서 결국 넘어진다. 보행기능, 건강수명을 좌우한다. 요실금, 빨리 걷고 근력만 강화하면 걱정 없다. 특히 저자는 3장에서 허약과 근감소증에 대해서 노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 기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허약하거나 노쇠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법,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자립도를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남녀 모두 75세 전후에서 급격히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허약 체질로 접어지게 됩니다. 대개 75세 이전까지는 자립의 역량이 강하다가 허약 체질이 되면서 허약화돼서 간병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때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75세, 80세, 85세까지 자립도를 올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허약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와병 상태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허약이라는 것은 이 5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걸 바랍니다. 최근 6개월간 체중이 2, 3kg 감소됐다면 이것도 허약의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2주간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가벼운 체조나 산책을 포함한 어떤 운동을 하지 않거나 남성 26kg 미만, 여성 18kg 미만 양력이 떨어지거나 또 보행 속도가 1초당 80c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약과 다른 증상을 우리가 노쇠라는 현상인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노쇠와 노화를 또 혼돈하는데 노쇠와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노화와 노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데 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 폐기능, 뇌, 신장기능, 체지방, 골격근, 시력, 청력, 성격, 피부 등의 변화는 통상적으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나이 들어감의 과정이 노화라면 노쇠라는 것은 바로 이런 5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 근력 저하, 피로감 상승, 보행 속도 감소, 신체 활동력 저하를 말하는데 노쇠라는 것은 노화의 축적에 의한 결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쇠와 노화는 전반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쇠는 충분히 내가 예방을 할 수 있고 다시 운동해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쇠의 단계를 보면은 노쇠의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년기. 노년기는 우리가 힘이 줄어들고 심장폐 등 장기 기능이 저하가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이때 조금 관리를 못하게 되면 전노쇠 단계로 가게 됩니다. 전노쇠 단계라는 것은 신체 기능 저하로 평소에 잘 해오던 식사,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낙상과 부상 위험이 커지고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누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전노쇠 단계라면 이보다 한 단계 나빠지는 단계가 노쇠 단계가 되겠습니다. 노쇠 단계는 음식을 통한 에너지와 신체 활동을 통한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심혈관, 당뇨 위험 등이 커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게 되면 노인병 단계라 해서 이제 와병 생활을 하는 각종 노인병에 걸리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기에서 우리가 노쇠 단계로 가지 않고 전노쇠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노쇠 단계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 근력 운동의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노쇠 단계인지 아닌지, 노쇠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아마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노쇠 자가 테스트라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쇠 특정 자가 진단 항목은 크게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한국형 노쇠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도 조사를 만든 황한식 외에 우리 논문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만드신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8문항이 있는데 0점과 1점으로 구성해서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항은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한 횟수가 없으면 0점, 한 번이라도 있으면 1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건강이 좋다면 0점, 나쁘다면 1점이 되겠죠. 정기적으로 4가지 이상의 약을 계속 드시면 1점, 아니면 0점. 최근 1년간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으면 1점, 아니면 0점.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하거나 슬퍼진 적이 있으면 가끔 이상 1점, 아니면 0점. 최근 한 달 동안 대변, 소변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었으면 가끔 이상 1점, 없으면 0점.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 3m를 걸은 뒤 다시 돌아앉은 시간이 10초 이하면 0점, 10초 초과면 1점. 또한 일상생활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판단해서 2점 이하일 때는 건강한 노인이지만 3점에서 4점은 전노쇠전 단계고 5점 이상은 노쇠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마 건강한 신체에 해당되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나의 건강관리, 노쇠 단계를 측정하는 것도 하나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쇠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노쇠의 단계에 따른 부작용과 합병증을 우리 2015년도 대한내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사망률을 보더라도 건강한 노인에 비해서 노쇠한 노인이 약 3배 이상 높고 입원율, 낙상,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이동능력 장애 모든 걸 봤을 때 노쇠한 사람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력관리를 잘해서 노쇠나 허약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가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운동을 각각의 내용별로 2개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허약 예방 및 개선 근력 개선 강화 운동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고 다리 교차하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자 중간쯤에 걸터 앉아서 양팔을 의자를 잡고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서로 교차해서 4회 반복하고 이것을 쉬었다가 3세트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퇴사두근을 통해서 다리 근력,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운동은 바로 한쪽 다리 옆으로 올리기입니다. 의자 뒤쪽에 서서 의자를 반듯하게 선 상태에서 집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려서 3초 정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3초 정지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반대쪽 다리를 마찬가지로 해서 3세트 반복하는 것을 하면은 특히 엉덩이 근육, 둔근이 강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좌식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활형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근감소증 예방 및 근력 개선 강화 운동을 보면은 무릎과 팔꿈치 터치하기 운동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릎과 팔꿈치 터치하기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올리고 반대쪽 팔꿈치하고 이렇게 터치하는데 사이를 터치하고 발을 바꿔서 사이 터치하고 이것을 2세트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근부터 시작해서 대퇴사두근 여러가지 근육들이 종합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또한 한쪽 다리 들어 올리고 무릎 펴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한쪽 다리를 최대한 올려서 하게 되면 우리가 대퇴사두근이 강화가 되는데 3초 정지하고 이것을 4회 반복해서 다리를 반복해서 하고 2세트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운동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들 통해서 우리가 근감소증이나 허약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운동이 간단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쇠대처법이라는 제가 얼마 전 봤던 동영상에서 마음 나이 다이어트라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박현주 교수의 건강 가와 만사성이라는 노쇠대처법 7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마음 다스리기. 강한 치아 만들기. 가려 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 화를 높이는 담배 멀리하기. 만성질환 관리하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성실하게 운동하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성실하게 운동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10분 투자해서 건강 나이를 10년 더 증가시켜서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사시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